지금 보시는 이분도 말 그대로 깜짝 영입, 전격 영입에 속하는 분입니다. 최근까지도 진보 진영에서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면서 국민의힘을 비판하던 신재 전 대표입니다. 그랬던 신 전 대표가 윤석열 후보 지원에 나선 배경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직속 새시대위원회 신지혜 수석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부터 수석 부위원장 맡으신 거죠? 네, 오늘부로 이틀째입니다. 이틀째인데요. 지금 이준석 대표 사퇴 기자회견 보셨죠? 선대위 측에서 모두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네, 워낙 다재다능하시고 재능이 많으신 분이라 저는 충분히 다른 역할들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더 좋은 활동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와 오늘 아침 인터뷰 봤더니 이준석 대표와 한번 식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전화는 해보셨어요? 아직 못 드렸고 저도 기자회견 소식을 좀 뒤늦게 접해서 제가 연락을 지금 당장 드리는 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겠다. 기자회견을 끝나고 좋은 타이밍을 좀 잡아서 연락을 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한길 새세대준비위원장이 직접 영입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한 2주 전부터 좀 제안을 받았는데요. 예. 고민하다가 맨 처음에는 좀 거절했지만 윤 후보님을 직접 만나 뵙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네,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은 일단 윤석열 후보 선대위 직속은 그러니까 선대위 직속은 아니고 윤석열 후보 직속이죠? 네, 국민의힘에 입당하진 않았고 예. 지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진보와 중도에 계신 분들이 함께 뛰놀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 그래서 새시대준비위원회를 만드셨고 저는 지금 있는 이 양강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전에는 여성 운동을 많이 해왔었는데 예. 여성 폭력과 안전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네, 지난 몇 년 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보여줬었던 정치인이 가하는 폭력, 성폭력, 그다음에 조직적인 2차 가해를 보면서 이 정권이 다시 재창출이 된다면 이것은 괴물 같은 정치 집단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권 교체가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고심 끝에 국민의힘에는 입당하지는 않지만 다른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길을 택했습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진보 진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크더라고요. 예. 예, 예상은 하셨겠죠? 예.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 많은 분들을 모두 설득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있는 대선 날짜는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고 네. 저희한텐 저도 그렇고 유권자들한테도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두 가지 중에 두 후보 중에 한 분을 선택해야 하는 이 대선의 장에서 누가 더 좋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네. 제3지대에 계신 많은 분들을 설득하지는 못했지만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만날 수 있으리라. 그리고 정권 교체라고 하는 큰 이 우산 아래에 함께 모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번 대선을 얼마 전 이렇게 논평하셨죠. 양아치와 조폭 가운데 한 명을 뽑아야 되는 선거다. 네. 그만큼 참 비호감 대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양아치와 조폭 가운데 조폭을 누구에 비유한 겁니까?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부끄럽지만 예. 제가 윤석열 후보님을 뵐 때 스크린에서 봤었을 때 걸음걸이나 아니면 체형이나 이런 걸 보고 조폭처럼 느껴졌었어요. 네. 근데 직접 만나 뵈니까 스크린과는 좀 사뭇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르던가요? 생각보다 소탈하시고 네.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굉장히 잘 경청하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꽉 막혀 있거나 혹은 아니면 본인의 이야기만을 주장하실 줄 알았는데 다른 의견을 경청하시고 또 제가 영입될 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다른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리고 99%가 다르더라도 1%가 같다면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계속 열어두는 것이 정치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네. 생각보다 강직한 것뿐만이 아니라 유연성이 있으신 분이구나. 그리고 경청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국민의당에 입당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국민의힘 후보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예. 결국 국민의힘 정강 정책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재 수석 부위원장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 이 다른 점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제가 아까 정권 교체로 인해 빅텐트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지지율이 두 후보 모두 다 비등비등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결국 중도를 확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그동안 국민의힘으로부터 소외되었었던 어떤 여성들, 그다음에 그 2030에 대한 뭐 이슈들, 예민한 이슈들 같은 것들이 충분히 저는 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의 역할은 국민의힘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예. 진보 진영에 있으면서 그다음에 중도에 있으면서 차마 이 성폭력과 조국, 윤미향, 이 내로남불 정치의 정권을 다시 재창출할 수 없다는 많은 분들이 함께 이 길에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 여러 정책들도 변화가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반발이 있는 건 아시죠?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권 교체라는 한 가지 생각만 일치하면 손을 잡아야 한다는 말은 타당하지만 손잡는 방식은 구분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젠더 갈등 유발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 제가 하태경 의원님을 직접 뵌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윤석열 후보님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네. 누구나 이 화면에 보이는 것과는 보이는 것에만 따르면 편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하태경 의원님을 좀 만나 뵈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다른 것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하면서 네. 우리 후보자님께서 더 많은 유권자들을 포섭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될 수 있으리라고 충분히 확신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기간에 제일 중요한 건 저는 후보자님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의 주장이 모두 다 받아들여질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반보씩 1cm씩 전진하는 마음으로 우리 후보자님을 설득하고 또 저 또한 후보자님께 설득되어서 충실히 잘 따르려고 합니다. 네. 신지혜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한국 여성 정치 네트워크 대표를 지냈고요. 2016년 녹색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고 2018년 서울시장 선거, 지난해 21대 무소속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때 지지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죠? 예. 예. 많습니다. 근데 제가 모든 분들을 다 설득할 수 없었어요. 네. 이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동안 한국여성정치 네트워크에서 정치계 정치인들이 저질렀었던 성폭력에 대항하면서 싸워왔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은 지난 몇 년 동안 3명의 거물급 정치인이 성폭력을 저지른 정당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피해자들은 아직도 살아있고 아직도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반성 없이 2차 가해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없이 과연 피해자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이 정치권 안에 있는 성폭력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거기에 있는 2차 가해 가담자들이나 가해자들이 권력을 다시 얻게 되는 나라라면 그것만큼 부정의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 여기에 좌우의 문제가 담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의 문제이고 모든 여성들이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후에 한국여성정치 네트워크에 함께 하셨던 회원분들, 저를 지지하셨던 지지자분들께도 계속 말씀드리며 설득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이제 지지에 나섰으니까 윤석열 후보 배우자 허위 경력 의혹이 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님께서 지난 기자회견 때 이유를 막론하고 내가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예. 라고 하시면서 검찰총장에 있었던 그 잣대 그대로 아내분에게 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고 국민분들께서 원하시는 만큼 충분히 사과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네. 사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라면 그 법적인 처벌을 받으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한국 사회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정치인은 없고 사람은 없죠.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전 더 중요한 건 그 문제를 저지른 이후에 바뀔 수 있는가, 제대로 사과하고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모습을 민주당과는 달리 충분히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정권 교체에만 집중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권 교체가 만약에 된다면 이후로 다시
국민의힘에 입당하거나 그런 일은 없는 겁니까? 네, 저는 국민의힘에 입당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정권 교체라고 하는 뜻은 같기 때문에 지금 이 플랫폼에 함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제 자리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무슨 자리를 제안받은 것 아니냐. 예. 제가 윤석열 후보님을 꼭 만나봐야겠다, 직접 만나봐야겠다라고 그 말씀을 드리고 영입 전에 만나 뵀었는데요. 약속받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예. 초심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약속을 부탁드렸고 그 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 저는 정치인은 약속이 중요한 만큼 그것을 지키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지금 도전에 나섰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지지율이 박빙이다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의 민주당 외치면서 민주당을 바꿔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이재명 후보는 혹시 왜 안 만나 보셨습니까? 일단 제안이 들어온 것도 없지만 예. 저는 제안이 들어와도 거기로 갈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민주당이 박원순 시장 성폭력 사건 때 보여줬었던 태도 예. 그리고 지금 이 캠프 안에 아직 박원순 시장 때 사건 때 2차 가해를 저질렀었던 분들 함께 있으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계속해서 그 정권에 일조하시고 권력을 얻어나가시는데 계속 함께하는 이상 저는 피해자의 편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곳에 함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와 과거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젠더 갈등 놓고 격론을 벌였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최근 이 이대남 2030 남성들에 좀 집중하는 정책을 많이 폈잖아요. 그래서 많이 갈등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수정 교수 영입도 반대한 적이 있고요. 네. 생각이 많이 다른데 이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존재 간의 협력이고 또 논의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윤석열 후보님께서 남성의 후보가 아니고 여성의 후보도 아니고 모든 국민의 후보이기 때문에 모두를 대변할 수 있도록 제가 함께 일조할 생각이고 이준석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 방침에 위배되면 안 되겠죠. 예. 그러나 위배하지는 않는 선에서 계속 설득해 나가고 논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선거 끝난 다음에 다시 제3지대로 돌아가겠다라고 하셨는데 돌아가기가 쉬울까요? 지금 진보지정에서 되게 차가운 평가가 나오잖아요. 기괴한 변절이라고 표현한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도 있던데. 네. 근데 저는 자리가 어디냐보다 그 마음을 계속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제 자리는 달라졌지만 저의 비전과 가치는 꺾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진보 쪽에 계신 분께서도 제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하는지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 또한 변화로서 저의 결과로서 이 마음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 직속 새시대 준비위원회 신지혜 수석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